최근 감정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돌아보세요. 그 메시지를 따른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탈주권화는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원래 상태로 상승시켜야 하는 각성의 여행을 포함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본래의 역동성이 돌아오고 그 역동성은 창의성으로 되돌아옵니다. 어린아이에게 놀이가 되는 똑같은 에너지가 성인이 되어 창의성과 천재성으로 성숙합니다. 주파수를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창조적인 역동성을 발휘할 것이며 더 창조적이 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9번 선물 역동성. 오늘은 39번 유전자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저는 최근 고요한 시간들을 보내며 내면의 리듬과 나를 깊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족들과의 역동, 꿈속에서 내가 느끼던 의식들의 실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상징과 감정들이 쏟아져 매일이 마치 하나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지난 흐름을 통해 관계와 감정을 통과하며 비너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 경험들로 인해 활성화 시퀀스이자 인카네이션이 깊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키와 휴먼 디자인을 공부해왔지만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과정은 수많은 그림자와 조건하에 가려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활성화 시퀀스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프로젝터로서 이 세상을 신뢰하며 삶의 불확실한 방향성 앞에서도 나의 선택을 믿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유전자 키를 접했을 때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마치 흐르는 물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 같은 그림자와 조건화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며 물길을 스스로 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어가는 불편함, 예기치 않는 물살의 세기, 날씨처럼 변하는 물의 온도 등을 마주하며 마치 집안 청소를 하듯이 내면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정리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과 사건들은 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부와 외부의 흐름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저의 개성 9번은 지난 52번 주간과 함께 맞물려 집중의 채널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중이 아니라 진화로 향하는 선택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 중심엔 내면의 깊은 안정감이 있었고 선택에 대한 불신이 올라와도
그저 바라보며 실패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래만 내려다보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지만 고개를 들면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머금은 내가 그라운딩된 나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낍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안 맞는 조각은 잠시 옆에 두고 천천히 집중해보는 실험들은 각각의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나만의 정렬일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퍼즐 또한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가는 여정이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저의 소망은 인카네이션의 방향처럼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가장 편안해야 할 이 집에서조차도 그림자에 가려 불편투성이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대의 개별성을 존중하려는 나의 선택은 서로가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최근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것이 답인가? 그런 거라면 받아들일게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대화를 하게 되자 저는 그 안에서 제 깊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 무서워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통제함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각은 남편에게도 파장을 일으켰고 말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수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꿈속에서 늘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남편의 이미지가 바뀌었고 현실에서도 그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배려해왔지만 나의 그림자에 가려 보지 못했던 것까지 알아차리며 감사함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이고 나도 그대로이지만 인식하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그간의 사건들은 공동체의 안정감을 위해 노력이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두려움이 앞서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혼란을 불러왔고 그 혼란은 결국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안정감을 얻기 위한 시험대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는 내면의 기도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공부했던 이론과 차트들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그림자와 상대의 그림자가 섞여 나의 차트는 조건화된 상태로 움직였고 그 흐름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도 힘든 날이 오는 파도와도 같고 그것을 판단하는 나도 존재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온전한 나도 늘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삶이 마음의 투영임을 알아차리며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정직해지는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변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 판단조차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에 나를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정렬시키는 순간 타인도 함께 정렬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을 아이처럼 바라보라, 아이들의 놀이처럼 대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경험한 대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놀이로 표현합니다. 방향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그 순간을 즐기는 창조적 본능, 그리고 그것을 허용받는 안정감이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은 SQ인 삶에 대한 신뢰의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테지만 아이들의 놀이처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시험대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 시험은 결국 정렬의 기회가 됩니다. 삶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때로는 놀이처럼 다가오지만 결코 놀이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지한 시련들이 역시 함께 옵니다. 마인드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감정은 솟구치고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세상에 대한 신뢰와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 외부의 판단에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 비록 지금의 선택이 그림자 속에 있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배움을 믿는 것, 이런 정열의 여정은 마치 5분만 자고 일어나도 쌩쌩해지는 아이들의 에너지처럼 내면에서 솟아나는 무한한 에너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에겐 39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38번이 끌어당긴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면의 정열을 향한 조용하지만 강한 역동성이 언제나 저를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어둠을 보는 멜랑콜리함을 은밀하게 즐깁니다. 우울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내게 건네는 메시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나의 열망, 나의 욕망, 나의 슬픔과 감정들, 꿈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주변의 사람들이 건네는 말들도 내가 흐르는 물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조율해주며 결국은 목적에 도달할 거라 믿습니다. 밖은 시끄러워도 내면은 고요히 세상과 나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 선택들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잠깐 멈춰 나의 소리를 듣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역시 온전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